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맨날 오늘은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큰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근데 가족들을 만나고 나면은 기분이 좋을 때도 되게 많은데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 주지 말고 받지도 말자라는 의미로 오늘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표지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훨씬 더 세련된 표지로 나왔는데 전 옛날에 산 책이라서 이렇게 옛날 표지이긴 한데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샀을 때 이 책하고 같이 샀어요.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랑 같이 샀어요. 이 책은 유명한 강신주라는 인문학자가 쓴 책이기도 한데요. 이건 좀 되게 추상적이고 인문학적인 얘기인데 별로 도움이 안 됐고요. 이 책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되게 이 책은 추상적인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대놓고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계발서에 이제 분류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기계발서들이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자기계발서들이 은근히 있는데 그 왜 좋아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에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제 친구 중에 엄청 성공한 창업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책 중에 이제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히로뽕을 맞는 듯한 느낌으로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는 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뭔가 뭐 애정이라든지 열정이 약간 사그러들었을 때 일을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처받았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샀었던 책이에요. 저를 상처 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뭐 가족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상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책이 저에게 엄청난 좋은 솔루션을 줬어요. 계속 좋다는 얘기만 한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 저자는 샘 혼이라는 사람인데요. 샘 혼은 커뮤니케이션 자기계발 분야의 전문 강연자라고 해요. 되게 유명한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그런 베스트셀러 제목 들어보셨죠? 저는 아직 그 책은 안 봤는데 적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 우선은 공격받지 않는? 그것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공격받지 않는 그런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샘 훈이라는 사람은 나사, 휴레패커드 이런 유수한 기업에서 50만 명에게 강연을 해왔대요. 이런 분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죠. 저는 자기계발서 믿고 거르는 거는 일본 자기계발서는 믿고 거르고요. 대체적으로 일본 자기계발서들은 제 편견인데요. 제목이 다인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되게 좀 참으라는 말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미국 자기계발서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뒷받침을 하는 것들이 많았고 유수 대학이라든지 뭐 기업들의 강연을 했던 분들의 강연들이 모여져 있는 게 많아서 저는 미국 자기계발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것들도 좋아요. 제가 솔직히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김미경 작가님의 언니의 독설이라는 책하고요. 여성 생활백서라는 책이 한참 여자 처세서들이 막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제 막 결혼하기 전에 연애 한참 할 때였거든요. 막 여러 남자들이 만나면서 연애할 때였는데 그때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솔직히 그 여성 자기계발서들이 남자가 쓴 여성 자기계발서들은 정말 최악이었고요. 있어요. 그런 책들이. 뭐, 여자 경제를 알려준다라든지, 뭐, 그런 책들 봤는데 되게 그건 별로였고요. 여자 중에서 이제 언니들이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기계발서들은 진짜 저는 결혼할 때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되게 상반적이고 작가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 여자는 아무래도 결혼하면은 해야 될 의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앙호혼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여자 생활백서라는 책에서 있었어요. 봤어요. 그게 사실은 앙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회 경제적으로 나보다 더 높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를, 여성이 보통은 남자가 조금 더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그런 풍습을 앙혼이라고 하죠. 그게 유교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많이 그렇게 있어 왔던 거고, 그만큼 여성의 의무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을 경제적으로라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로 나온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앙혼을 했죠. 저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책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딴 얘기를 하다가 아무튼 이 책 얘기로 돌아와서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에 솔루션이 액션 플랜으로 다 나와 있어요. 멋진 명문장들도 이제 막 나와 있어요. 스스로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면 온 세상이 당신을 그렇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하고 있으면은 계속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존감을 갖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족이든 제 베고니아 택배가 왔나 봐요. 베고니아 택배인 줄 알고 신나서 나갔는데 신용카드였어요. 아무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거나 짓밟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상사든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자존감을 지키면서 그 난감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이 나와요. 대화 플랜이 나오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노예가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있잖아요. 그런 피해자 마인드에서 유익한 행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액션 플랜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유해한 행동?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공격을 할 거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솔루션이 나와요. 대화체가 나옵니다. 가족들도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잖아요. 그게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친척들끼리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살쪘다, 넌 취직은 했니? 넌 결혼 언제 할 거니? 너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서로 하지 말고요. 가족들끼리 상처를 줄 때는 그런 게 많아요. 보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들을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너무 남 얘기를 비판하는 거를 일삼는다면 저는 그런 대화가 좋지가 않아서 가족들하고 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남 욕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가족만 그런가? 그리고 언니랑 한번 제가 대학교 때였나? 그랬는데 언니랑 같이 막 얘기를 하다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언니가 막 친구 욕을 막 하길래 언니 그냥 남의 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7살 어린 동생이 막 언니를 혼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언니. 언니 요즘 내 유튜브 안 볼 거야. 가족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해만 하지 말고요.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비판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게 잘못된 거를 알고 고칠 겁니다. 남을 깔아뭉갤 필요가 없어요.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자기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니까요. 자기한테 집중을 하는 거지 남한테 집중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저는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들 중에 쓸만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화법 중에 하나인데요. 나에 대한 이야기, 이건 약간 감정을 상하지 않게끔 할 때는
내 감정은 이래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는 당신을 주어로 쓰는 게 더 좋다고 해요. 가령 내가 주어로 쓰는 말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전 충분히 시달렸어요. 이제 저를 그만 괴롭히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당신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세요. 도를 넘으셨군요. 이렇게 계속 늦게 나오는 데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제대로 행동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 재촉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라는 말보다 조금 더 강력한 말은 내일 아침에 답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주어가 되는 말로 쓴다면은 훨씬 상대방이 행동을 교정하기 좋다는 거죠. 저도 갈등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계속 참는 편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참는 사람들은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공격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강자에게 약해지고 약자에게 강해지거든요. 그게 인격이나 인품을 떠나서 본능적인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격을 할 만한 사람들한테 계속 하게 되니까 그런 공격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개정판은 문장이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저한테 회사에서라든지 집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돌격해서 내 자신을 바꾸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까지 가는 그런 아주 주체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도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요. 지금은 저는 상처 준 사람은 없고요. 도서관에서 신청해서 보셔도 좋고요. 근데 이 책은 사두고 두고두고 읽어도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저 이거 읽은 지 6년 됐나? 그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책을 추천할까 하느라고 다시 꺼내서 봤는데 다시 봐도 좋은 책이더라고요. 갈매나무라는 출판사에서 이런 책들이 좀 나오는데 더 읽어봐야겠어요. 재밌는 게 많네요. 그럼 이번 설날에는 상처받지 않고 다 같이 가족들과 아주 따뜻한 시간 보내는 설 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식물과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